자, 보자. 야,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적분 원에서 다항함수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항함수를 다룰 때 수학의 꽃은 미분 적분이라고는 하지만 이 미적분 원에서는 이 그래프를 잘 그리는 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어의 꽃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도함수를 가지고 멍 때리고 있어. 자, 도함수를 가지고 이 앞으로 그래프 3차함수, 4차함수가 나왔을 때 그걸 실제로 그래프로 그려보는 걸 해볼 건데 그 그래프 하기 전에 저번에 잠깐 설명해줬죠? 이 다항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가면 도움이 되는 것들 한번 얘기를 해줄 거예요. 얘들아, 짝수 차수가 최고차항일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얘기하는 거야. 짝수 차수일 때 그래프의 경이 대충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 기억나니? 이렇게 내려왔다가 중간에 점점점점점 그리고 뒤에 올라가는 형태라 그랬죠? 기억나? 그리고 홀수 차수일 때는 아래에서 올라온 다음에 점점점점점점 여기 얼마나 구부러질지 모르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라 그랬잖아요. 자, 이거 2차함수도 보자. 이거 지금 x-1과 x-3 인수분해가 됐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 인수분해가 됐을 때 x축과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야. 2차함수니까 현재 1과 3에서 x축과 이런 식으로 만나시겠죠? 그렇지? 1과 3에서 맞니? 자, 이 친구도 뭐였어? 이 마이너스 2에서 중근을 가진다. 맞니?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중근을 가지는 2차 함수였다.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거냐? 3차 함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 인수분해가 됐을 때 x축에서 어떻게 만나는지 확인을 해볼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프를 인수정리를 했을 때 x축에서 어떻게 만나느냐? 첫 번째, 내가 세 가지 형태를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a가 있어. 자, 첫 번째로 우리가 x-a가 있다 했을 때는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지나간다, 그냥. 오케이? 자, 두 번째, x-a의 제곱, a에서의 중근을 가지면 튕긴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 튕기는 거야. 알겠지? 자, 세 번째, x에서 a에서 3중근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요런 식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3차함수가 1과 2에서 x축과 만나. 근데 봐봐. 1과 2에서 만나는 거 맞는데 1은 근이 하나죠? 근이 하나니까. 그리고 봐봐. 최고차항의 개수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 아니야. 그러면 1을 그냥 지나가시고 2에서는 중근을 가진 애 튕긴다. 이런 형태의 3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해돼? 놀랍지 않아? 안 놀라워? 자, 그럼 얘도 보자. 봐봐. 이번에는 3차함수야. 0에서 중근을 가지고 3에서 근을 가진대. 자, 0에서 중근 가지고 3에서 근을 가진대. 하나의 실근. 그리고 최고차항이 음수잖아. 그럼 음수일 때는 3차함수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봐봐. 0에서 중근 가진다. 0에서 튕긴다. 그리고 3에서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진행하는 3차함수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이거는 인수분해가 됐을 때 x축에서 어떻게 만나느냐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그냥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걸 알면 그래프의 개념을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도함수를 가지고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 할 건데 앞에서 야 그때 극소 했을 때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초록색으로 선생님이 쭉 써놨는데 그냥 뭐야? 야,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이제 증가 감소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어디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지 어디서 미분계수가 양수 음수가 되는지 극대극소를 도함수를 우리가 도함수를 써가지고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거 가지고 fx의 개형 그리기까지 하고 이 4번까지 극대값 극소값 찾기 이거 앞에서 다 했던 거잖아. 그치? 거기다가 이제 극대값이랑 극소값 좌표 가지고 x축까지 y축까지 찾아주시면 조금 더 완벽한 그래프가 되시겠죠. 자, 야 근데 3차함수는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을 할 때 도함수를 확인한다 했잖아요. 근데 3차함수가 이제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가 0이 될 때, 즉 2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3차 함수의 개형이 좀 바뀌어요. 무슨 뜻이냐? 야, f'x가 자 3ax 제곱 2bxc니까 2차 함수네? 야, 우리 원하는 게 뭐야? 2차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궁금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2차 함수 그래프의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개형이 좀 바뀌어요. 자, 2차 함수 실근의 개수가 총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죠. 실근이 2개일 때, 실근이 1개일 때, 이제 중근을 가질 때, 실근이 없을 때, 이렇게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실근이 2개일 때 2차 함수 그래프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x축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맞니? 그리고 1개일 때는 접한다. 그리고 0개일 때는 만나지 않는다. 자, 각각의 2차 함수 그래프에서 3차 함수의 원함수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알파랑 베타라고 해보시면, 여기를 알파라고 해보시면, 자, 알파랑 베타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니까 이렇게 살짝 쉬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3차 함수의 경우는 어떻게 파악이 되시냐. 자, 증가하다가, 색깔 좀 바꿔서 할게요. 3차 함수의 경우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 대부분의 3차 함수는 이러한 형태를 띄웁니다. 이해돼? 자, 근데 중근을 가질 때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중근을 가질 때는 A에서 지금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거고, 자, 지금 A의 양쪽에서는 둘 다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겠다. 자, 증가하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살짝 쉬었다가 다시 증가를 하신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허근을 가질 때, 실근이 없을 때 어쨌든 얘도 다 양수잖아. 근데 0이 되는 지점이 없죠? 0이 되는 지점이 없으니까 이 친구도 증가하는 건 맞아요. 근데 계속 증가하는데 중간에 쉬는 거 없이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중간에 살짝 쉬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쉬는 거 없이 계속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3차 함수는 이렇게 세 개의 개형으로 파악이 됩니다. 당연히 최고차항이 음수가 되면, 양수 얘기하는 거야. 음수가 되면 왼쪽 오른쪽 좌우가 바뀝니다. 자, 집중. 자, 그럼 이 3차 함수의 개형을 확인을 했을 때 극대 극소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봐봐. 이 친구 첫 번째 개형에서는 극대값이 가지시겠고 극소값도 여기 존재하시겠다. 맞니?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에서는 우리가 극값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이해돼? 근데 나머지 두 가지 경우에서는 극값이 존재하니? 이거 극값이에요? 아니죠. 극값의 존재가 뭐야? 증가함수가 바뀌는 지점이라고 했잖아. 아, 그럼 얘네 두 개는 우리가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 그럼 이제 3차 함수에서 봐봐, 집중해봐. 3차 함수에서 극값을 가지게 될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가 2개다. 야, 그러면 2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 얘기를 했을 때 뭐라 그랬어? 이거 판별식이 양수일 때잖아. 그렇지? 그럼 3차 함수의 극값을 가지게 될 조건은 그의 도함수가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가 되겠다.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극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나머지 판별식이 0이고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는 극값을 가지지 않게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눈 감긴다. 그럼 봐봐. 자, 그럼 극값을 가지지 않는 두 가지 형태에서 한번 다시 봐볼게요. 야, 극값을 가지지 않는데 이 함수들 그래프 개형 보니까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증가함수. 근데 저번에 기억나니? 얘들아, 함수의 그래프가 감소하는 거 없이 계속 증가한다. 증가하는 거 없이 계속 감소한다. 이거 무슨 함수라고 했어요? 1대1 대응이라고 했죠. 아,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야, 그럼 1대1 대응이면 뭐까지 존재해? 공통수에서 역함수가 존재를 하는 거죠. 아, 그럼 이 친구 역함수가 존재하겠다. 그럼 이제 나중에는 3차 함수가 딱 주어지고 이 친구가 역함수가 존재하게 될 조건을 구하시고 판별식 0 이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다. 알겠지? 각각의, 자, 왼쪽 극값을 가지려면 2차 함수, 도함수, 2차 함수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셔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실제로 그래프의 증가함수를 확인을 해볼 거야. 봐봐, 집중해봐. 자, 3차 함수가 나왔어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럼 그래프를 도함수로 우리가 확인을 해주셔야겠다. y'은 3x 제곱 플러스 12x니까 0이 되는 지점을 확인을 해야겠다. 그쵸? 그럼 얘는 3으로 묶었을 때, 3x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4가 되겠다. 맞니?
그러면 야 어차피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시겠죠. 그리고 언제 0에서와 마이너스 4와 0에서 극값을 가지시겠다.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여기가 0이 되는 거야. 맞니? 자 지금 뭐 했어? 보완함수 찾고 극대극소 찾고 fx의 계형을 그린 거야. 맞지? 그럼 여기서 뭐까지 해주냐? 극대값 극소값을 찾아가지고 x축 y축까지 해주면 조금 더 완벽한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원함수에다가 0 집어넣으면 x에 0 집어넣으면 y 0 되죠. 아 그러면 이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0,0 원점이 되는 거구나. 그럼 아주 감사하게도 그냥 여기를 기준으로 x축, y축 그려주시면 그래프가 이쁘게 그려지시겠죠. 맞니? 그리고 조금 더 극대값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64에다가 16, 96, 64, 96 더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4,32 되는 거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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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계산하기 싫어. 자,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4, 96, 96, 32 맞죠? 아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차 천차함수 계형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다. 앞에서 하던 거죠? 그렇지? 자 그럼 예를 해볼게. 이 3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데 자 그럼 도함수 확인해보자. y''은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다. 그럼 0이 되는 요소를 파악해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결국 뭐야? 3 곱하기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3인 거죠. 자 그럼 3차 함수가 지금 양수 최고창의 양수네. 어떤 모양이야? 똑같이 요런 모양이 되시겠다. 이번에는 극대 극소 값이 1에서 극대, 3에서 극소를 가지시겠죠. 맞니? 자 그럼 이제 극대 극소를 한번 찾아봅시다. 1 대입하면 얼마야? 1에서 마이너스 5 플러스 4니까 얘는 1,4가 되시겠다. 맞지? 자 그리고 극소값 한번 좌표 찾아봅시다. 3 집어넣으면 얼마야? 27에다가 9이 54 마이너스 27에 27 얘 0 되네? 맞니? 0 되는 거 맞아? 얘는 3,0이 되네? 아 그럼 얘도 감사하게도 자 봐봐 감사하게도 y축이 0이 되는 점이 딱 여기 있네요. 맞니? 그럼 봐봐 이제 x축 그렸으니까 y축 그려보자. y축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1이랑 3이 있으니까 뭐 한 대충 이쯤에 그려지시겠죠? 야 근데 이쯤에 그릴 때 여기 그릴 수도 있고 여기 그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어떻게 파악해 줄까? 우리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도 y절편 확인해 줬잖아. 이해돼?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 y절편 얼마야? x에 0 집어넣으면 0이네? 그치? 아 그러면 이 함수 y축은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시겠다. 대충 그릴게요. 그래프 그리는 거 이해 가시죠? 자, 세 번째까지 해보고 자, 이 친구도 나왔어.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3이래. 자, 도함수 한번 찾아보자. y''은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2x네. 자, 0이 된 요소 확인해보자. 마이너스 6x x 마이너스 2니까 이 친구는 0과 2에서 극대 극소를 가지겠다. 근데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야. 그럼 어떻게 움직이니?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겠다. 자 그리고 여기서 0이고 0, 땡땡 이 친구는 2, 땡땡이 되시겠다. 맞니? 그럼 이제 극대 극소 값을 어떻게 찾아? 대입해가지고 함수값 찾으면 되겠죠. 자 0 집어넣으면 얘는 0,3이고 2 집어넣으면 16에다가 24, 8, 11 되나요? 그럼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그럼 이제 x축, y축 그려주시면 얘는 0이니까 여기가 y축, 여기가 뭐 x축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프 그리는 거 그냥 간단하게 도함수 그려가지고 극대극소 찾아서 그거 좌표로 그래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치? 자, 근데 원래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것도 했잖아. 그럼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가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럼 인수분해 되는 걸로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봐봐. 색깔 이쁜 거 없니? 자, 색깔 이쁜 거 대충.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x 제곱으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6이죠. 이해돼? 야, 그러면 얘는 0에서 중근, 마이너스 1에서 하나의 실근을 가지죠. 그럼 아까처럼 그래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봐봐. 0에서 중근, 마이너스 6에서 실근 가지잖아.
그리고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니까 0, 마이너스 6을 다시 마이너스 6을 지나가시고 0을 튕기는 그래프가 되시겠다.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해돼? 자, 얘도 봐봐. 인수분해 바로 해주시면 x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니까 얘는 지금 0에서 하나의 실근, 3에서 중근을 가지죠. 그치? 자, 그럼 이런 식으로도 그냥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다. 이 친구 0과 3에서 x축을 만나고 0은 그냥 지나가시고 3에서 이렇게 튕기게 지나가겠다. 이해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래프를 x축과의 교점을 확인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도함수로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릴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3차 함수에서 나중에 배울 건데 3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비율 관계가 있어. 이건 그냥 지금은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 얘들아. 여기 지금 x절편이 마이너스 6이잖아. 그치? 자, 3차 함수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 극대랑 극소에서 내가 평행한 선분을 하나 그릴 거야. 극대랑 극소에서 축과 평행한 이런 선분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축과 평행한 선분을 그었을 때, 자, 여기 이 극대와 이 극소 차이. 자, 얘네들은 항상 비율이 1대2, 2대1을 가집니다. 무슨 뜻이냐? 자, 여기 지점의 비율이 2면 여기 지점의 비율이 1을 가져요. 무조건. 3차 함수는. 자, 근데 여기서만 그러냐? 아니다. 지금 극대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도 지금 여기 비율이 2고 여기 비율이 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값을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이 친구의 x절편이 2구나 라고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야, 여기도 똑같다. 봐봐. 지금 내가 뭐였어? 극대 극소에서 축을 이렇게 쭉 그었을 때 각각의 비율 관계를 얘기를 했잖아. 그림은 좀 이상한데, 자, 봐. 극대 극소 차이 여기 비율이 2대 1의 비율을 가진다. 그래서 3이잖아. 여기 0 맞죠? 그러면 여기 좌표도 바로 구할 수 있다. 여기 좌표도 지금 얘가 2대 1이야. 근데 실제로 길이가 2니까 이쯤의 좌표는 4,4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2대 1이라는 비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는 1대 루트 3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비율 관계를 얘기를 할 겁니다. 괜찮나요? 자, 4차 함수도 할 건데 이건 이따가 2교시 때 할 거고요. 자, 그림 문제 하나만 볼게. 문제 하나만 보고. 자,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건데 여기 막 증감표가 있잖아. 잠깐만. 좀 키워보자. 자, 보자.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래. 그럼 우리는 도함수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fx가 주어졌으니까 3차 함수네. 그럼 f'x를 이렇게 찾아봅시다. f'x는 3x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12. 그럼 당연히 0이 되는 지점을 3으로 구워가지고 찾아주시면 되시겠죠. 5x 플러스 4. 그러면 도함수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에서 0의 값을 가지시고 이 친구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3차 함수가 되시겠죠. 맞니? 3차 함수 구했고 지금 극대는 마이너스 4에서 가지시고요. 극소는 마이너스 1에서 가지시겠다. 그럼 이제 극대값, 극소값은 실제 원함수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해돼?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이거 10 나오시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온대. 그럼 이제 x축과 y축까지 해주시면 조금 더 좋으니까 x는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대충 여기가 y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지?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7, 여기 10이니까 대충 이쯤에 있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 돼. 뭐 x절편은 지금 우리가 구하기 좀 어렵지만 y절편까지 써주면 조금 더 이쁘겠다. 맞니?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4차 함수도 동일합니다. 봐봐. 4차 함수도 f'x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4x
그럼 0이 되는 지점 확인해보자. 마이너스 4x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x가 마이너스 1과 0과 1에서 자 음수다 요런 모양이다. 마이너스 1, 0, 1에서 그치?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 감소니까 요런 모양이 그려지시겠죠. 그치? 자 극대 극소를 먼저 찾은 다음에 해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한 거 기억나니? 이렇게 4차 함수인데 짝수 차수인데 짝수 차수끼리만 있어. 곱 2차식이야. 그럼 얘 뭐야? 우함수네? 우함수는 무슨 쪽 대칭? Y쪽 대칭이 되겠다. 맞니? 그럼 이게 0에서 자 0 집어넣으면 3이잖아. 지금 0,3에서 지금 Y축 이렇게 있어요. X축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친구 0,3에서 Y축 대칭인 그래프다 라고 우리가 좀 개형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식이야. 이렇게 지나가는 4차 함수가 그려집니다. 그럼 이제 이때 극대값은 1과 마이너스 1에서 가지시겠고 각각의 값들 극대값 찾아보시면 여기 1,4가 나오신대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성우 괜찮아? 자, 아무튼 그래프의 개형은 도함수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거 다음 문제 해봅시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최대 못 나갈 것 같겠다.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져줬거든요. 다시 한번 복습해봅시다. 야, 3차 함수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모양이 있다 했잖아.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근데 웬만하면 왼쪽, 오른쪽 두 개는 잘 안 나와요. 야, 극값을 가지려면 이 모양이 돼야 돼, 맞죠? 극대 극소를 가지는 유일한 모양이야. 그럼 이 모양이 되려면 조건이 뭐였어? 도함수가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됐었죠? 맞니? 야, 봐봐.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도록 하는 실수는 도함수의 f'x의 판별식이 양수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그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도함수 구해주시면 1번 같은 경우는 f'x가 3ax 제곱 플러스 6x까지 12x 플러스 15 마이너스 3a니까 이 친구 짝수 공식 써주시면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럼 이거 전개했을 때 우리가 9a 제곱 마이너스 45a 플러스 36이 뭐가 되게 하면 돼? 양수가 되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양수네. 그러면 a라는 친구가 아무튼 자 a가 1보다 작고 a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치? 자 그럼 이러면 정답일까요? 자 우리 학교에서 많이 실수하는 거 여기 고등학교 때도 함정으로 많이 낸다. 자 일단은 넘어가기 전에 얘들아 판별식이 도함수의 판별식이 양수가 되는 이유는 알겠니? 이해돼? 소리 괜찮아? 그 그래프의 개형 선생님이 그린 세 가지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게 도함수일 때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기고 이런 식으로 생기고 이런 식으로 생긴다. 그럼 그 값은 언제 가지냐? 얘 때만 가진다. 이때 판별식이 양수, 판별식이 0, 판별식이 음수였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그 값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양수에서 나왔어. 근데 이렇게 하면 대부분 틀립니다. 문제 잘 보면 이게 있어. 3차 함수 잘 봐야 돼. 3차 함수고 여기 a가 있죠. 그치? 그냥 함수라고 했으면 얘가 2차 함수니까 뭐 상관없어. 2차 함수 뭐 양의 2차 함수 뭐 그냥 무조건 그 값을 가진다. 그치? 0일 때도. 근데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해주셔야 돼? a가 0일 때를 우리가 바꿔서 빼주셔야 한다. 알겠니? 그러니까 초록색 부분은 우리가 새로 배운 거고 이런 거 좀 디테일적인 부분들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 얘가 함수라 그러면 얘들아 2차 함수는 2차 함수, 최고차항 양수인 2차 함수는 무조건 그 값을 가지시겠죠. 뭐 음수일 때도 똑같은 거고. 그치? 그리고 그 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거는 그냥 이거 반대로 해주시면 된다. 맞니?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럼 이제 19번인데 19번은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공통수학 원 복습 좀 해봅시다. 너네 이거 기억나니? 한판축 기억나니? 기억나? 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차함수가 이차함수의 그래프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이 P보다 크다. 자, 두 번째 두 근 사이 P가 존재한다. 세 번째 한 근이 P보다 작고. 여기까지 할게요. 다른 근은 P와 Q 사이에 있다. 여기서 뭐 Q가 더 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차함수에서 두 근이 P보다 크다.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한다. P보다 작고 누가 크다. 공통수학 원 내용이거든요. 이거 이름 기억나니? 기억 안 날 거예요. 근의 분리였어요. 그런 게 있었나? 자, 그래서 근의 분리는 선생님이 세 가지를 확인한다고 했어요. 앞글자만 따가지고 함, 한, 축. 뭐였지? 함수값, 판별식, 축의 방정식. 이거 세 가지를 따져준다 했어요. 다시 한번 좀 복습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서로 다른 두 근이 P보다 크대. 야, 그러면 지금 내가 양수일 때 가정해볼게. 자, 이 차함수가 이렇게 두 근이 있을 때 이 두 근이 뭐보다 크면 된다고? P보다 크면 된다. 이 상황을 지금 원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를 확인해 주냐면 저렇게 함수값, 판별식, 축의 방정식 세 가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봐봐. 이 모양이 되려면 함수값, P에서의 함수값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이해돼? 자, FP가 양수가 돼야 돼. FP가 양수가 돼야 돼. 맞지? 근데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 FP는 양수인데 이 이차함수가 얘들아 이차함수가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러면 근을 가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보여야 되니까 판별식도 확인을 해주셔야 한다. 자,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근이 돼야 돼. 판별식이 0 이상이 돼야 된다. 일단은 하나여도 되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래요. 0 초과해야 된다. 그치? 자, 그리고 세 번째. 야,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만족하면 무조건 P보다 크냐? 그것도 아니죠. 이런 경우도 있잖아. 두 근도 만족하고 P에서의 함수값도 양수인데 이러면 서로 다른 두 근이 P보다 작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확인해 주시냐면 축의 방정식이 P보다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 뭐였니?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이 친구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축의 방정식이 현재 P보다 크면 현재 이런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지 서로 다른 두 근이 P보다 크다를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의 분리였어, 얘들아. 기억나니? 복습해볼 거야, 또 10월에. 자, 그럼 두 번째.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해야 된다. 자, 집중!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의 형태는 이런 형태가 돼야 돼. 자, 이 참수가 이렇게 있을 때 두 근 사이에 P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럴 때는 우리가 한 판축 중에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함수값만 확인하면 돼. 봐봐. 첫 번째. 이때는 함수값이 뭐가 되면 되니? 음수가 되면 되죠. 그치? 근데 봐봐. 함수값이 음수라는 게 확인된 이상 이 차함수가 x축을 이렇게 두 점을 지난다는 게 바로 확인되는 거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알아? 야, 함수값을 집어넣는데 어떤 이차함수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함수값 집어넣는데 음수래. 이차함수가 아래로 볼록한데 음수래. 그럼 무조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니야? 그럼 판별식을 볼 필요가 있어? 없죠. 판별식 필요 없어. 축의 방정식 필요 없죠. 야,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P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상관없이 이 두 근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이 경우에는 그냥 함수값이 음수이다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을 내가 좀 합쳤어. 봐봐. 한 근이 P보다 작고 다른 근은 P와 Q 사이고 Q가 더 큰 상황이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또 머릿속으로 그려봐.
지금 이런 상황이야. 한 근이 P보다 작고요. 다른 근은 P와 Q 사이가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우리 뭘 확인해 주시면 되냐? 첫 번째 함수값부터 확인을 해보자. 자, 그러면 FP를 집어넣었을 때는 음수가 되셔야 되고 FQ를 집어넣었을 때는 양수가 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판별식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미 P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순간 판별식은 확인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죠? 세 번째 축의 방정식 필요하십니까? 어차피 얘가 규정이 됐으면 얘네 둘은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자, 그럼 이 경우에도 함수값만 확인해 주시면 된다. 자, 크게 더 있겠지만 세 가지 경우에서 근의 분리라는 건데요. 근의 분리에서는 우리가 함축, 함수값, 판별식, 축의 방정식 세 가지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 근데 당연히 세 개 다 확인하면 좋지만 하나만 확인해도 나머지가 규정되는 부분도 있다. 이거 복습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그게 갑자기 왜 설명을 하느냐? 어떤 구간에서 그 값을 가질 조건을 구하고 싶어. 얘는? 그러면 어떤 함수가 봐봐. 어떤 함수가 이 구간에서 극소값을 가지고 이 구간에서 극대값을 가진대. 그럼 다른 얘기로 한다면 저 함수의 도함수가 이 구간에서 0이 되고 이 구간에서 0을 된다. 즉 근을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얘를 다른 말로 하면 f'x가 0과 1 사이에서 근 하나 그리고 1보다 클 때 근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뭐냐? f'x를 이렇게 그렸을 때 미안하다 반대네요. f'x를 그렸을 때 y는 f'x를 그렸을 때 0과 1 사이에서 0과 1 사이에서 근을 가지고 나머지는 1보다 크다. 이런 형태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치? 자, 그럼 근을 불리니까 우리가 세 가지 확인해 줘야 된다. 함축. 근데 첫 번째 함수값부터 확인해 주시면 f'1이 양수가 돼야 되고 f'0이 음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그치? 근데 봐봐. f'1이 양수가 되는 순간 어차피 두 점에서 만나는 건 확정이니까 함수값 필요 없으시죠? 그리고 축의 방정식도 어차피 필요 없어요. 어차피 1이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상관없죠? 그치?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얘네 함수값만 비교를 해주시면 되시겠다. 첫 번째 f'1이라는 친구 fx부터 구해봅시다. f'. x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제곱 x 마이너스 a인 상황에서 자, 1 대입했을 때 뭐가 돼야 된다고? 양수가 돼야 된다고요. 자, 1 대입하면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 친구가 양수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f'0 0 집어넣을 때는 음수가 돼야겠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가 음수가 돼야겠다. 야, 그럼 2차 부등식 이렇게 연립해가지고 a의 범위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친구 인수분해 해주시면 1, 2, 1, 3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a 플러스 1 다시 a 플러스 1 곱하기 2a 마이너스 3의 0초가 나.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분의 3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가 2분의 3보다 클 때. 근데 여기서 a의 조건이 뭐라 그랬어? a가 양수일 때인 거잖아. 그러면 얘 지워주시고 a가 2분의 3보다 클 때 도함수가 이런 형태로서 저 원함수가 0과 1에서 극소값 그리고 1보다 클 때 극대값을 가진다 파악할 수 있겠다. 괜찮니? 좀 어렵죠? 공통 원내용을 가져오니까 좀 어려운 거야. 괜찮니? 우리가 이걸 근의 분리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키워볼게요. 이렇게 가져와서 볼게요. 자, 어떤 함수, 3차 함수,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과 1에서의 극대랑 극소를 모두 같게 하고 싶대. 자, 봐봐. 그러면 극대 극소니까 도함수를 따져보자. 도함수는 3x제곱 플러스 6kx 마이너스 3k 플러스 1. 그러면 이 참수가 도함수가 2차 함수잖아.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뭐라고? 봐봐. 2차 함수가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모두 왔으면 좋겠다고. 이런 상황을 원한다고. 이해돼?
자, 그럼 근해 분리 다시 한번. 자, 근해 분리. 자, 함수값 판별식, 추계 방정식 확인할 거야. 이해돼? 자, 첫 번째 함수값부터 확인해 주시면 -1과 1에서의 도함수 f'x의 함수값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겠죠?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되려면. 자, 그러면 f'-1과 f'1에서의 양수가 된다. 실제로 넣어봅시다. 자, 넣어주시면 -1 넣어볼게요. 3-6k 3k 플러스 -1. 자, 정신 놓으면 안 된다. 집중해야 된다. 집에서 못 풀어. 그럼 -9k 플러스 2가 양수가 돼야 돼. 그치? 두 번째, 1을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할게. 3k에다가 플러스 2가 된다. 이 친구도 양수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 친구 k가 9분의 2보다 작고 이 친구는 k가 -3분의 2보다 크다 나오니까 결국 첫 번째 함수값만 비교해 주시면 -3분의 2보다 크고 9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겠죠. 맞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케이 함수값이 양수인 건 파악이 됐는데 얘네가 극대극소를 안 가지는 경우도 있잖아. 즉 뭐라고? 얘가 위에 떠 있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판별식이 양수. 그치? 0 이상이 되면 되겠죠. 근데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아래여야 돼. 다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판별식부터 확인하자. 판별식. 그럼 판별식이 양수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짝수 판별식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짝수 판별식 b' 제곱 9k 제곱에다가 -3 플러스 3이네요. 3k 플러스 1 해주시면 9k 제곱 플러스 9k 플러스 3이 현재 양수가 되면 되겠다. 야, 근데 일단은 b' 제곱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양수일 것 같은데? 그치? 야, 이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양수입니다. 실제로 9로 묶어주시면 k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3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절대 무등식이죠? 그치? 야, 우리 배웠던 거 싹이 다 나온다, 그쵸? 어차피 어떤 실수를 집어넣어도 얘는 0보다 클 수밖에 없고요. 얘는 0보다 크니까 판별식도 0보다 크다는 거 확인됐어요. 그치? 자, 마지막으로 뭐 확인한다? 추계 방정식. 그래. 두근 가지는 것도 확인됐고 함수값도 양수인 거 확인했어. 근데 이런 모양일 수도 있잖아. 야, 그래프를 지금 다시 복습하면 이런 모양일 수도 있잖아. 얘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고 함수값도 양수인 거 맞잖아. 근데 극대 극소가 이 범위 안에 없는 거죠. 자,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추계 방정식도 여기 안에 들어있으면 되는 거야. 그치? 한판 추가할 때 추계 방정식. 자, 세 번째 추계 방정식이 -2a분의 d였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여기다 넣어주시면 실제로 그냥 3으로 묶어가지고 플러스 k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돼. 그럼 추계 방정식이 x는 -k니까 -1과 1 사이에서 -k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면 k의 범위가 -1과 1 사이여야 추계 방정식이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자, 이제 종합해 볼 거예요. 판별식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양수야. 완료됐어. 그치? 추계 방정식은 k가 -1과 1 사이에서 저 범위 안에 들어가. 그리고 이 함수값이 양수가 되려면 k가 -2분의 3과 9분의 2 사이에 있어야 돼. 근데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얘가 되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k 범위는 -3분의 2 조가 9분의 2 미만이 되십니다. 괜찮나요?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공통 뭔 내용인데 이거 다시 할 거긴 한데 이거 한번 꼭 복습해 주시고요. 근데 분리. 네. 근데 안 써갔다가 집에서 어떻게 풀어야 하지 말고. 자, 괜찮으십니까? 시아 괜찮니? 아니야? 최선을 다하자. 지금
아따 또 이거 3차 함수처럼 이거 지금 키워주고 싶어가지고. 자, 3차 함수 극값 가질 때 안 가질 때 그거 세 가지 그림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알겠지?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4차 함수 해볼 건데요. 4차 함수는 자, 다시 3차 함수 복습을 해보자. 그죠? 3차 함수 개형은 크게 세 가지다. 왜? 도함수의 개형에 따라서, 도함수의 시그널 개수에 따라서 세 가지. 이 형태 기억하시고, 웬만하면 이 모양 나온다고 했고, 이 모양 나온다는 건 극값을 가진다고 했고, 극값 가지려면 판별식이, 도함수의 판별식이 양수여야 된다 했다. 뭐, 이렇게 쫙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보라색 부분은 그냥 다시 한번 비율 관계 얘기해 본 건데,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해 줄 거예요. 이거 2대1 알아두면 문제가 빨리 풀리십니다. 나중에는 밥 먹듯이 쓰실 겁니다. 네. 한국점에서 1대 5대3도 있는데 나중에. 자, 그럼 4차 함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당연히 이 친구도 도함수의 형태를 파악하셔야겠죠. 표정. 자, 야, 4차 함수의 도함수는 뭐라고요? 3차 함수죠. 야, 그러면 4차 함수도 3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 실근의 형태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겠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3차 함수가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야, 3차 함수 공통 원이다 또 하나의 실근과 한 실근과 두 개의 중근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한 실근, 중근. 그리고 하나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질 때도 있어. 한 실근과 그냥 허근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3중근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3중근. 3중근 기억나시죠? 그치? 중근 3개. 야, 그러면 각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도함수의 개형을 얘기를 해볼게요. 크게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꼬불꼬불한 모양이 이렇게 나오십니다. 이해돼?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실근을 가지고 두 개의 중근을 가지면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기억나니? 실근은 그냥 하나만 있으면 지나가고 중근은 튀어오른다. 기억나? 그래서 자, 한 가지 예시만 이렇게 적어볼 거야. 이렇게. 알겠지? 당연히 이런 모양도 있어요. 튀어올랐다가 지나가는 것도 있어. 알겠지? 하나만 보는 거야. 어차피 똑같으니까. 세 번째, 하나의 실근과 허근을 가질 때. 오케이. 실근을 가질 때는 지나가는데 허근은 x축과 안 만난다. 이런 모양이 되시겠죠. 네 번째, 3중근을 가진다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아까 전에 선생님이 개형 얘기할 때 이해하기 쉽게끔 얘기를 해줬죠. 자, 그럼 각각의 개형에서 이 4차 함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네, 좀 이렇게 볼게요. 4차 함수가 점선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자, 각각의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4차 함수의 증가 감도가 바뀌겠죠. 자, 4차 함수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 친구 감소, 증가, 감소, 증가네. 야, 짝수 찾을 때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라 그랬잖아. 그치? 자, 그러면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4차 함수는 요런 모양을 가집니다. 자, 요렇게 내려갔다가 증가했다가 내려갔다가 증가되는 모양이 나옵니다. 이해돼? 자, 두 번째. 한 실근과 두 개의 증근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0이 되는지 좀 파악해 주시고. 자, 보자. 그럼 이 친구 감소, 증가, 0, 증가죠. 자, 그러면 4차 함수가 감소했다가 0이었다가 증가했다. 다시. 이쁘네. 감소했다가 0이었다가 증가했다가 0이었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이것도 4차 함수야. 자, 세 번째. 한 실근과 허근이래. 자, 그럼 0에서 0이 되니까 뭐야? 이 친구도 감소, 증가, 증가죠. 그럼 감소했다가 얘랑 비슷해요. 감소했다가 증가하는데 여기서는 미분계수, 그러니까 적선의 여기가 0이 안 되게끔 계속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살짝 멈췄다가 증가하는 거고, 그치? 자, 네 번째 3중근일 때는 이런 식으로 감소, 증가. 감소했다가 미분계수 0 증가한다. 뭔가 2차 함수 같은 모양이 그려져요. 이해돼?
자, 사차함수는 뭐 당연히 여기에서 다른 모양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모양이 그려지고요. 사실 얘네들은 잘 안 나오고요. 얘네 앞에들이 좀 많이 나와. 자, 그럼 이제 사차함수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얘들아, 3차함수는요 극값을 항상 가집니까? 3차함수는 언제 서로 다른 도함수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극값을 가졌고 나머지는 극값을 안 가지죠. 근데 2차함수는 항상 볼록하고 뭐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하니까 극값을 가지겠지. 항상 가지지. 4차함수도요 얘들아 항상 극값을 가집니다. 4차함수도 항상 극값을 가져요. 근데 그 극값이, 자, 이거 비교해보자. 이 친구 보니까, 자,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만 지금 보는 거야. 음수일 때는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얘 보니까 극소값 존재해요. 그쵸? 얘 보니까 극소값 존재하고, 이 친구 극대인가요? 아니죠? 그치? 극대값 없어. 극대값 없어. 이 친구 극소값 존재하고 극대값 없어. 자, 근데 맞아? 이거 봐봐. 이 친구가 극소값이 존재하고 극대값도 존재해요. 야, 그러면 네 가지 경우 다 극소값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한 가지 경우만 극대값이 존재한다. 그렇지?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겠니? 이 사차함수가 극대값을 가지게 될 조건을 구하시오. 그렇게 문제가 나오시겠죠? 맞니? 괜찮아?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차함수가 항상 여기 적어놨는데 항상 극값을 가지는데, 자,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를 가정을 하는 거야. 만약 극대값을 가진다. 사차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극대값을 가진다는 거는 f'x가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극대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극값은 항상 다 가지시는 거예요. 극값은 항상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극대값이 없을 때는 나머지 부분들이 계속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똑같이 극대값을 가진다. 여기 부분은 극대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극대값이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극값을 가지게 되는, 극대값을 가지게 되는 조건, 극대값이 없을 조건, 뭐 이런 조건이 나오면 일단은 이 조건부터 판단을 하시고요. 극대값이 있어? 그냥 그대로 쓰시고, 극대값이 없어? 나머지 반대되는 부분들 써주시면 되는 거야. 자, 문제 하나 보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사차함수가 발전 20번인데 조금 집중을 해봐. 금방 끝나요. 사차함수가 극값을 가진다. 자, 일단은 사차함수가 나왔어요. 극대값을 갖도록 한대. 극값을 하나만 갖는데. 자, 봐봐. 그러면 사차함수는 무조건 극값을 가진다 했죠. 근데 일단 이렇게 최고차항의 양수 아래로 볼록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극소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최고차항이 음수 이런 경우에는 극대값을 무조건 가지게 되는 건데, 그럼 우리의 포인트는 뭐야? 사차함수가 극값을 가지는 건 오케이. 근데 이 경우에서는 극소값은 무조건 있고 극대값은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존재한다. 그치? 그 조건이 뭐였어? 3차함수 도함수의 근이 3개가 존재를 해야 된다. 맞니? 그래서 자, 도함수를 판단을 하셔야겠다. 지금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면 3차함수 도함수 f'x가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있었을 때 극대값을 가지려면 이 모양이 돼야 됐었다. 나머지는 극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극대가 존재한다. 맞지? 자, 도함수부터 판단을 해봅시다. 1번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4ax가 되신다. 자, 그럼 이거 일단 x, 4x로 묶어볼게요. 4x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가 되시겠다. 자, 조금만 집중해봐. 극대값을 생각해봐. 살짝 생각해야 돼. 한 정도 있어요. 극대값을 가지려면 뭐라고?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요.
자, 지금 내가 인수분해를 했어. 완료했어. 지금 여기서 얘들아 x가 0이라는 하나의 근이 나왔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찾아내면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몇 개의 근을 가지면 되는 거야?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 확인해보자. 서로 다른 두 실근, 2차 함수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뭐야? 판별식이 양수다. 맞죠? 자, 판별식 한번 써봅시다. 여기서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다. 맞지? 자, 그럼 이때 판별식이 양수가 돼야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니까 a라는 친구는 4분의 9보다 작다가 나오세요. 자,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거에 이제 또 80%까지 정답. 여기서 또 함정이 있어. 얘들아, 어떤 함정이 있을까? 여기서 a가 x가 되면 안 되는 게 있어. 야, 봐봐. 서로 세 개의 실근이 서로 달라야 된다 했잖아. 근데 여기서 하나의 근이 0이라고 나왔지. 그럼 여기서 0을 가지면 돼, 안 돼? 자, 그래서 여기서 x는 0이 되면 안 된다도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세 개의 실근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얘가 x가 0이 아닌데, x가 0일 때 a는 얼만데? 아, a가 0이네. 그럼 얘는 a가 0이 되면 안 되겠다. 맞니? 자, 그래서 첫 번째, 극대값을 가지게 되는 실수 a 값의 범위, 얘네 둘을 합쳐주시면 결국 a가 0보다 작고 0보다 크고 4분의 9보다 작은 경우에서 극대값을 가진다. 이해돼? 자, 그럼 이거는 뭐 해주면 돼? 극값을 하나만 갖는다고? 그러면 이거까지 확인해주고 이거 확인하고 이게 아니라 어차피 1번 구했으면 나머지는 극값을 몇 개 가지는 거야? 하나만 가지는 거죠? 그럼 1번 구하면 2번은 그냥 저절로 반대되는 개념만 해주면 되잖아. a가 0일 때 그리고 a가 4분의 9 이상일 때 바로 끝나죠. 자, 좀 힘들죠? 자, 지금 오늘 했던 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다시 중간중간 함정이 좀 들어있어요. 그죠? 아래 뭐 풀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그림 형태를 다시 기억한다. 자, 오늘 함수 그래프다. 함수 그래프 배웠는데 그래프는 일단 도함수 그리고 극대극소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x축 y축으로 그래프 그리면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야?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건 다 할 수 있어. 근데 3차 함수랑 4차 함수에서의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3차 함수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온다 했고 웬만하면 이 형태 얘만 오로지 3차 함수에서 극값을 가진다? 극값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다 했을 때는 그냥 판별식이 도함수의 판별식이 0 초과다. 이렇게 연결 가능하십니까? 이 형태를 기억해. 알겠지? 그래프는 알아서 그리시면 되고요. 자, 4차 함수일 때는 뭐야? 4차 함수는 도함수가 3차 함수의 실근의 형태에 따라서 4개, 크게 4가지 형태로 파악이 되는데 무조건 4차 함수는 뭐라고? 극값을 무조건 가진다고. 그러면 극소값을 가질 때 그거는 우리가 어차피 다 가지니까 필요 없다. 그럼 아래로 블록할 때는 극대값을 가질 때랑 안 가질 때를 이렇게 가르는 이 요소가 제일 중요하시겠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렇지? 그러면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극대값을 가질 조건 f'x 도함수가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그냥 저 부분 파악해가지고 이거 6번 그려주면 되잖아. 그치? 여기까지 3차 함수랑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시고요.